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호 중에서 훈민정음이 경쟁력이나 과학적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표기임을 증명해내는 과정 중에 하나로 수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좀 어려운 논리에 해당되는 루트와 지수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루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수에 해당되는 제곱 두 번 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곱하고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우리는 제곱, 세제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정사각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물론 가로와 세로는 우리말 표현이고 영어에서는 다릅니다. 가로, 세로가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언어일 뿐이지 영어에서는 length 혹은 width 이런 표현을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 동영상, 본 홈페이지에 아래쪽에 가로, 세로, 높이 이 영어 표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로, 세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로, 세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5cm고 이쪽도 5cm다. 그러면은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5하고 5 곱하겠죠. 그래서 25가 나오죠. 제가 뒤에 말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센티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기호인 센티미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와 5만 곱하고 센티미터는 곱하지 않나요? 자, 문자지만 이 문자 기호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를 두 번 곱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한 번만 쓰고 센티미터는 하나는 생략을 하고 여기에다가 2자를 쓰고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는 게 훨씬 더 편리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수학을 이해하고 기호, 문자 기호가 됐건 숫자 기호가 됐건 다양한 기호 체계가 사람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로 발음 교정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 글자를 다르게 읽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언어 인지 능력이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센티미터. 물론 이제 영어 발음에서 세니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n 뒤에 t가 오면은 t가 생략되는 발음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센티미터를 두 번 했습니다. 센티미터를 두 번 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기호 표현에서 합리적인가? 아니면 줄여서 여기다 2를 쓰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센티미터를 두 번 했다라는 내용을 표현할 때 수학에서는 뒤에를 생략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곱 혹은 두 번 곱한다 한자 표현으로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제곱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죠. 이게 과연 적절한 표기가 i로 제곱을 표현할 것인지 어이자 제곱으로 할 것인지 이게 왜 그런 상황을 거쳤냐면은 우리의 수학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원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용은 같습니다. 두 번 곱하는 겁니다.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수학계에서는 제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 곱한다를 두 번 곱하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죠. 센티미터 두 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자를 표기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 기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나 말을 문자화시키고 기호로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 곱한다 라는 것이 왜 정사각형인 스퀘어,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스퀘어가 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추리력이 뛰어난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되는 넓이. 보세요. 여기가 5였고 5였으니까 이 두 개의 숫자를 같이 계산하는 넓이의 단위가 스퀘어죠. 그러면 스퀘어는 결국은 뭐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스퀘어는 결국은 정사각형이죠. 자, 스퀘어라고 읽지만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에서 나오는 MC 스퀘어가 MC 위에 제곱 표현이 있죠. MC 스퀘어. 여러분들이 이 스퀘어라는 게 이제 왜 정사각형하고 연결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호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곱이라는 표현을 second times 이런 표현도 아니고 two times 이것도 아니고 square라는 표현 정사각형의 용어를 빌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길이를 곱하는 넓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넓이 계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넓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뭐냐? 이렇게 가로, 우리말에 있는 가로, 이 가로로 되어 있지만 가로로 되어 있는 이런 선분이 있습니다. 이런 선이 존재하지요.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1차원적인 단위가 2차원인 평면의 형태로 변질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쪽은 길이의 단위고 여기는 넓이의 단위. 수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길이의 단위고 이건 넓이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이와 넓이 관계죠. 이게 왜 이제 루트하고 연관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거는 제곱은 영어 표현에서는 스퀘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는 결국은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원리와 같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전에 본질적인 형태가 뭐냐 이런 거죠. 1차원 평면, 1차에서 평면으로 넘어가는 1차원적인 상태에서 넓이라는 평면이 존재하는 과정이 바로 스퀘어가 되고, 그러면 스퀘어의 인버스, 역연산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었죠. 5cm 곱하기 5cm는 25 이렇게 되겠죠. 5, 25 숫자끼리 곱하면 25가 나오고요. 문자들도 같은 방식이니까 곱해준다는 표시로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넓이를 센티미터 쓰면 틀렸다고 할 겁니다. 이게 틀린 거는 아니죠. 이거를 줄이는 과정이 바로 이제 25 제곱 센티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가로 세로라는 말이 이제 영어에는 수학적 개념으로는 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말 표현으로만 썼습니다. 이게 넓이로 존재하죠. 자, 가로 세로 곱하면 넓이, 가로 세로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숫자가 두 번 곱해졌다. 그럼 2하고 2를 곱했을 때 2의 제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문자 표기를 그대로 한번 연상해 보세요. 2 곱하기 2는 줄여서 여기에 곱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써버리면 곱셈 표기를 생략을 한 상태로 써버리면 22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같은 기호는 같게 읽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 되죠. 자,
자, 2를 두 번 곱했다. 센티미터 두 번 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 나타내듯이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결국은 2를 두 번 곱하면 2는 4, 2는 율곡.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말이야. 자, 2는 율곡이 아니고 율곡선생이 아니고 2는 4. 자, 2 곱하기 2는 4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는 4예요. 이제 인버스 역연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되돌아가 보죠. 그러면은 넓이라는 그 단위 혹은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기 전에 이전의 단계는 뭐냐 이런 거예요. 원래의 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자, 제곱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넓이의 계산에서 1차 원적인 직선의 형태, 이 직선이 쌓여서 넓이가 되는 것이니까 1차원이 이제 2차원이 돼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쌓이면은 넓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쭉. 자, 이렇게 쌓아가는 게 이제 그 넓이가 된다면, 그러면 이거의 원래 모습, 본질적인 모습은 뭐였냐 이런 거죠. 4로 될 때, 그러면 가로의 길이거나 세로의 길이거나 이러한 기본.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뿌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이 기호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죠. 자, 저 기호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래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어떤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 4라는 숫자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역연산을 하겠습니다. 2가 아니라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되기 곱하기 이전의 상태라는 표현으로 4의 2분의 1제곱 분수 표현이 되죠. 분수도 기호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정말 특이하게 읽는 거죠. 아래를 읽고 위에를 읽죠. 분모부터 먼저 읽고 분자 나중에 읽는. 기호학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원칙인데 아래에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그거에 대한 논리도 제가 저 분수 표현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가 제곱이었다면 제곱되기 이전의 상태니까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다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루트를 쓰고 그 안에 4를 쓰는 것입니다. 자, 루트 기호 R 썼죠. 그러면 이 루트 기호는 또 어디서 나온 거냐? 다양한 이론도 등장하는데 이 R 대문자보다는 소문자에 가깝죠. 소문자 R에 가까운 글자를 변형한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따져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자, 이 R자를 변형시켜서 수학기호로 사용했다라고 내용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 이 R이라는 글자를 좀 변형시켜서 세 부리 모양으로 앞부분 만들고 뒤로 연결한 기호죠. 그럼 이게 루트 기호냐? 영어에서는 루트 기호라고도 하지 않고 radical symbol이라고 합니다. radical symbol의 뜻이 뭐냐면은 이 radical도 뿌리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루트도 뿌리고 radical도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radical 중에서 지금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무죠, 무. 무 혹시 단어 알고 계시면 그 무가 이제 뿌리를 먹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radis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뿌리 채소, 뿌리를 먹는 거 radical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radical이 뿌리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좌파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급진적인 좌파 뭐 이런 표현을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당시에는 이제 좀 좌파 우파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이 정치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표현이긴 하지만 radical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아마 급진적인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본바탕부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radical이란 단어도 root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이 두 개 다 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에 페이지에서 radical에 관련되는 기호 읽는 방법을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을 할 때 square가 제곱이 된다면 넓이죠. 그러면 3번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미터를 3번 곱했다라는 거죠. 미터. 그러면 세제곱이 되죠. 자, 물론 MMM 이렇게 써도 되겠죠. MN 이렇게 3번 써도 되겠지만 발음도 꼬이고. 자, 그래서 이걸 수학적 기호로 사용할 때는 3번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하트 표현에다가 3을 써놓으면은 이런 확장 가능하죠. 3번 사랑해. 사랑을 3배로 해.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어깨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반복이라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부피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1차원적인 직선에서 시작해서 넓이로 가고 이 넓이가 한 번 더 곱하면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1차 평면에서 2차 평면 그리고 3차원 공간의 과정으로 이런 용어가 변화가 되어 가지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세제곱은 큐브, 부피를 의미하는 단어하고도 연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번 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곱하면은 스퀘어,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큐브가 되면은 어떤 뜻입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개를 곱하기 때문에 3번에 곱하는 형태가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부피를 나타내게 됩니다. 부피이면서 세제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곱, 세제곱을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숫자를 넘어갈 때는 이제 소수 형태, 그러니까 fourth 이런 발음으로 이제 변경되는 거죠. 네 번째 이런 거로 변형이 되는데 이러한 소수 발음도 아래쪽에 강의에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추가되는 그것까지는 되지만 제곱, 세제곱까지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언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인간들이 원시적으로 처음에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서 숫자나 어떤 문자 기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 둘까지가 기본이었고요. 셋부터는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언어 표현도 하나, 둘, 셋까지는 많이 나가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언어 표현은 초기에는 그렇게 흔하게 사용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스퀘어와 큐브라는 것까지는 인간들이 추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했을 것이고 4제곱, 5제곱 이것은 수학적으로 좀 더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퀘어라는 게 이제 제곱이지만 정사각형이 되고 큐브가 세제곱이지만 부피라는 단위하고도 연관짓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루트 심볼이라고 하지 않고 radical 심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기호로 이제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고 루트 기호라고 사용을 하지만 뿌리라는 같은 어원을 가진 radical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radical symbol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제곱까지는 숫자를 안 씁니다. 근데 세제곱을 즉 3을 넘어가는 숫자 분모가 3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모가 3이 되는, 지수에서의 분모가 3이 되는 숫자가 넘어갈 때부터는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3, 4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는 이쪽의 숫자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걸 인덱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쪽 표현은 이제 인덱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값은 뒤에 가서 분모 값으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27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이 되겠는데, 혹은 27의 3분의 1제곱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크게 썼는데 위에 어깨 쪽에, 오른쪽 어깨 쪽에 작은 숫자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인덱스는 여기에 3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어떤 제곱의 형태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은 뒤에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숫자는 radicand라고 하는데, 여기가 radicand 혹은 cand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and 부분을 동그라미 쳤냐면은, 언뜻 들으면 AND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END에 해당하는 글자를 저렇게 변경돼서 서로 뒤섞여서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ND는 결국에는 END, 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어떤 그런 뜻, 이런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수학에서는 설명해서 이 기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square root, 이렇게 보통 이제 수학 수업을, 영어로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거나 보게 되고 아니면 수업을 하셔야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square root 혹은 뒤에 이제 제가 설명 적어놓은 exponent하고도 연결됩니다. 원래 표기 원리는 루트 4라고 우리가 보통 읽는데 4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계산, 수학적인 지수 계산을 할 때는 지금 이 방법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어깨 위에 되어 있는, 오른쪽 어깨 위에 되어 있는 숫자 2분의 1이 이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쪽 어깨 위에 있는 지수 자리에 있는 숫자 2분의 1이 결국에는 스퀘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루트 값으로 기호로 변환시켜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기호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생겼을까? 복잡하고 애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루트 기호를 씀으로 해서 글자 배열이 좀 단순해집니다. 제가 앞에서도 자꾸 숫자를 쓰면서도 이거 좀 작은 글자예요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제가 이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좀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줄이 안 맞아요. 줄이 안 맞. 우리는 또 줄 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줄을 맞춰야, 옛날에는 종이가 정말 귀하던 시기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잖아요. 줄 맞춰야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줄 맞출 필요성도 있어서 루트로 표현하면 줄이 쫙 맞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같은 의미인데 기호만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의 원리, 수학에서 지수 계산의 방법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가 됩니다. 4는 2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하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 어깨수 길이는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의 2분의 2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수학이지만 약분,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답은 1. 2. 자, 루트 4가 2가 되는 과정을 지수적인 원리, 수학 계산의 지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루트 표현은 요 기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수 표현, 지수라고 하는 건 어깨 위에 존재하는 이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은 제곱, 몇 번 제곱했느냐? 2번,
3번, 4번 혹은 2분의 1번 이런 식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음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수에서는 음수, 양수 다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러면은 수학에서는 4의 마이너스 1승? 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 여기에는 음수 표현도 가능하고 분수 표현도 가능하지요. 자, 또한 여기서 보면 지수 자리에는 다양한 숫자를 어깨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를 그렇게 아껴야 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써가는 경우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루트에 대한 기호, 요 내용과는 좀 차별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루트하고 지수는 두 개의 역연산을 가져오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잠깐 이런 숫자 여기다 인덱스에 3을 썼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분수값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분수값. 어깨수 위에 분수에서 분모의 위치에 제가 3을 표시해 놨죠. 그러면 이 표현은 8의 3분의 1제곱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8의 3분의 1제곱. 그럼 이 8이라는 숫자는 또 뭐냐? 2를 3번 곱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써놓고 야, 2의 세제곱은 얼마야? 그러면 6. 용감합니다. 진짜 한 치의 거리낌 없이 2의 세제곱은 얼마? 6.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담긴 뜻은 2를 3번 곱하는 겁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이렇게 3번 곱하면 2 곱하기 2는 또 2율곡. 자,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가 2를 3번 곱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3이 있으니까 또 이 숫자 어깨수끼리는 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3분의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두 개는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1, 2의 1제곱이니까 굳이 여기다 어깨수까지 써놔서 어지럽게 만들 필요 없으니까 2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radical exponents 이 표현,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결될 때 루트의 그 값들이 어떤 지수 표현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어떤 기호를 어떤 이름으로 표현하고 또 어떻게 읽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수학적 원리나 논리적 전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자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훈민정음을 활용한 글자 표기의 원리가 세계에 있는 다른 수학 기호나 또 그 외의 어떤 문자 기호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이런 기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감 역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어떤 이론 체계가 한글을 훼손하고 훈민정음의 원리를 파괴하면서 나타났던 것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극복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다른 발음과 다른 교정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호와 어떤 문자 기호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이 exponent 혹은 exponent입니다. X로 발음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exponent 이 발음과 아래로 이렇게 써놓은 거 exponent 제가 억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소리 그대로 읽은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표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발음과 제가 이렇게 표기했을 때 글자의 발음 표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받침 두 개를 짧게 읽을 것입니다. exponent. 여기에서도 t는 약하게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처럼 여기에다가 글자에 모두 모음을 넣고 받침 표기를 모음 넣어서 모음을 넣어서 영어에 없는 모음 넣어가지고 억지로 넣어서 글자 표기를 늘리면 여러분들의 발음은 또 다른 발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맨 뒤에 있는 이 티읕도 거기에 을을 넣었을 경우에 명확하지 않은 소리로 나는 이 트가 넌트, 이렇게 나는 게 넌트가 되는 거죠. 상당히 길어지는 소리로 표기되는 겁니다. 자, 이 글자 표기, 위의 글자 표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 창조했을 당시에 훈민정 표기와 닮아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 표기를 이렇게 아래처럼 표기하면 일본어 방식처럼 자음과 모음을 계속 결합시키는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아래의 원리는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만들었고 언어학의 현대화,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훈민정음 표기를 변질시킨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훼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발음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과 비슷한 발음을 우리의 생활이나 외국어 학습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에서의 지수 원리 그리고 루트와 exponent 이 발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합해서 그리고 문자기호를 통합해서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기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